네, 오늘은 그 전단체에 대해서 전단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금융상품인데 또 의외로 이 상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다 이제 그러시고 또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법인 담당자 그 법인 담당 그 재무 관리하시는 분도 요 개념을 모르시더라고요.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처음에는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은행 금리보다 높으니까 결국에는 그 법인의 단기 자금은 거의 이 전단체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법인은 뭐 10억, 20억씩 전자단기채로 전자단기 사채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줄여서 전단체로 하는 요 금융상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은행의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자금이 되신 분들 보통 이제 1억 이상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 금융상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다 자금을 운용할 때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는 이 전단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전단체 그 물건이 나오면 거의 뭐 3시간 만에 거의 동이 나요. 한 100억 정도 모집을 하더라도 이제 전 지점에 있는 PB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고 들어가는데 뭐 예전에는 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물량이 남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물량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소진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금융 상품을 원하는 어떤 고객들은 미리 자기 그 거래하는 PB한테 이런 물건이 나오면 좀 물건을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뭐 그런다고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변동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좀 싫어하시는 그런 자금이라면 사실은 이 전단체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풀네임은 전자단기사채예요. 전자단기사채인데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전단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보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그 신문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금융상품인지 여기 보시면은 뭐 강남 부자들이 이 전단체에 뭉치돈이 물렸다 이런 이야기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2016년도에는 상당히 굉장히 이쪽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뭐 천조원 시장으로 커진 전단체 이렇게 가지고 전단체 발행액이 2013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키워드는 전단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에 지금 2016년도, 2018년도에는 좀 시장이 불확실하고 떤 방향성이 없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걸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것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소위 그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때라서 부자들의 자금이 다 여기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몰리지는 않고 일부는 저쪽 주식과 관련된 상품 또는 공모주 시장에 관련된 상품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물렸는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이 상품에 상당히 몰렸고 뭐 현재도 그 변화가 싫어하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고 전단지 물건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뭐 100억 또는 뭐 200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나와도 하루면 거의 끝이 난다.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럼 전자단기사채라는 게 뭐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네이버로 조사를 해서 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자단기사채라는 것은 기업들이 1년 미만,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이가 아닌 이제 종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이제 기업어음, 즉 CP를 의미했는데 그것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좀 쉽게 말하자면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전단체를 한다. 그리고 예전에 그 기여보험 CP라는 것을 이제 대체를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이다. 그리고 이 금융상품은 최소 판매 규모가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수요가 많다. 이렇게 그 매일경제의 어떤 용어 정리하는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언제 얼마의 이율로 당신한테 돈을 만기 때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꿔달라. 이제 이게 채권 아니겠습니까? 채권의 쉬운 개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단기사채도 실질적인 내용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돈이 뜯길 것인가 안 뜯길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쉽게 말하면은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기업에 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좀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이제 얼마 이자로 어느 기간에 돈을 받겠다. 이게 이제 전자단기사채의 어떤 그 구조인데, 그래서 안정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뭐 여기서는 주식에서 말하는 뭐 성장성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하려는 기간, 보통 이제 전자기사채는 이제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에 안 망하면 됩니다. 1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만기 때까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안 망하기만 하면은 나는 만기에 가서 내 원금과 이자를 은행 금리보다 높게 받고 회수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전자단기사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하는 방법과 전자단기사채를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하는 방법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는, 기업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장성을 주시해야 되죠. 성장성. 그렇지만 전자단기사채, 소위 전단체를 투자할 때, 기업을 볼 때는 성장성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이 회사 안 망할 거냐, 망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기간은 이제 1년 미만이라고 이 용어는 돼 있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3개월짜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 전단체가 지금 만기가 되면 다시 재연장 들어가는 형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기업을 가지고 이런 단기 시장이 있는데, 이제 그 CP라고 하죠. 그 기업보험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발행하는 방식이 기업보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게 무슨냐면 선이자 지급 방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업체에 자금 담당하시는 분도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걸 좀 설명하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요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 정기예금 했을 때 구조가 좀 쉽게 말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거래 단위는 1억 원 이상이다. 그래서 9천만 원 못 들어옵니다. 최소 단위는 1억 원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리가 좀 높고 좀 안정적이고 한 것은 역시 또 자금력이 크신 VIP 분들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선이자 지급 방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선이자 지급 방식은 뭐냐면 요 빨간 줄 점선을 친 위에, 이제 요 위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개념이죠. 은행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일단 원금 10,000원을 넣었어요. 10,000원을 넣었으면 뭐 1년이 지났다고 쳐요. 1년이 지나가지고 또는 어떤 만기가 지나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니까 이자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내가 받게 됩니다. 자, 원금 10,000원, 10,000원에다가 이자율을 예를 들면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10%를 합시다. 그러면 1,000원. 이자가 1,000원에다가 세금이 이제 14.5% 뗀다 치고, 그러면 1,000원에서 100을 쓸 때는 세후이자 855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을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고 쳤을 때 원금이 나중에 1,855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 전자단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만기에 원금 10,000원을 받습니다. 대신 10,000원에 대한 이자 부분, 이 1,000원이죠. 그리고 이자가 발생했으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세금을 떼가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세금 뗀 145원, 그러면 855원.
그렇죠? 자, 855원을 미리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 원에서 855원을 뺀 9,145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145원이 들어가서 만기 때 만 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좀 이렇게 거꾸로죠. 그래서 이거를 이자를 먼저 준다. 그래서 선이자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단기 사채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제가 처음 이런 걸 해보시면 이거 설명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고 왜 이렇게 되냐고 이해를 못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CP라는 그 제도를 그대로 본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자 방식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물으시는 것이 연이율 개념을 또 물으시더라고요. 이건 아주 기초인데 또 이 기초도 몰라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연 3%라고 칩시다. 연 3%. 앞에 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자가 없으면 그냥 3%인데 앞으로 연자가 있다는 얘기는 1년에 3%라는 뜻입니다. 1년에 3%. 그럼 3개월 이자는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라고 치면 1억 곱하기 3% 곱하기 12개월분의 3개월. 그래서 12분의 3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3개월치 이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단기 사채에 들어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월 단위로 가거든요. 3개월 단위로 갈 때 내가 돈 1억을 넣었을 때 내가 만기 때 되면 3개월 뒤에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곱하기 3%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2분의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전 이자가 75만원 나올 것이고 여기서 세금 14.5%를 뗀다면 뭐 10만 8,750원이 빼지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받는 세후 이자는 3개월 뒤에 64만 1,250원을 받는 겁니다. 네, 1억을 넣고 세후 이자 64만 1,250원을 받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자, 64만 1,250원이 주식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치면 0.6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를 내가 오늘 사서 1%만 올라가도 연 3%의 3개월치 이자보다도 훨씬 나은 겁니다.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전단체를 할까요? 삼성전자는 가격이 변하죠. 내일 내가 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없죠. 보장이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놓고 시장이 무너진다든가 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겁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라든가 특히 자금력이 이렇게 크신 개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또박또박 은행 이자만 받아도 돼. 이제 이러한 그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런 수요가 또 그 한쪽에 또 따로 있어요. 그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쫓는 그런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금들한테는 0.64% 주식으로 친다면 0.64%에 불과한 돈이지만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은행에 있는 자금을 빼서 이 전단체를 하는 겁니다. 왜? 연 3% 주니까. 은행은 몇 프로?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연 1%, 1년 1%,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예요? 3배 주는 거죠. 3배를 주니까 안정성만 내가 걸러낼 수 있다면 은행이 맡기는 것보다는 여기다 맡긴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법인들의 단기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액자산가들의 자금도 물론이고 또 일반인들 자금도 물론이지만 법인들의 단기 자금 왜 3개월 단위로만 운영하면 되니까 법인들의 단기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물러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10억, 20억씩 거래를 하다 보니까 100억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 물량이 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동을 빨리 해야 되고 또 거래하는 금융기관 PB한테 이런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놓아야만이 자기한테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례가 거의 못 들어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지금 뭐 거래 이제 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지만 어떻게 그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냥 미리 말해준 분
어디 적어놓고 또는 엑셀에다 집어넣고 이런 물건이 나오면 그분들 위주로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기도 전에 미리 제가 물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대충 평균 잡아가지고 내 고객분들은 이런 전단체가 나오면 이번 달에 뭐 한 10억 정도는 하시겠네. 보통 평균치를 제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분한테 전화를 드리기 전에 미리 제가 그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고객분한테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제가 전화 온다고 해서 금방 받는 분 받질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골프 치러 들어가고 어떤 그 예를 들면 병원의 원장님은 수술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시간을 더 맞추겠습니까?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고객분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이 물량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미 끝 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있는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시는 게 요령입니다. 뭐 나한테 전화해 주겠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지도 않습니다. 미리 이런 수요를 찾는 고객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기 자금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시장의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쪽으로 자금이 불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익을 쫓는 자금이 아니라 안정성을 쫓는 자금, 그쪽 사이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십니다. 자, 보세요. 자, 은행이라는 것은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 경비, 쉽게 말하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음에 건물비도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을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신 분들한테 예금 이자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그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요. 어쨌든 뭐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지금 운영 자금이 뭐 모자라서 필요하던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과 관계돼서 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담보를 맡기고 받는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고 담보 없이도 받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했는데 이 전단체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전단체에 투자한다고 말은 표현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면은 그 기업체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기업체가 어떤 기업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 전단체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 지금 연 4%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봐요. 그때 이제 요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했을 때, 자, 연 4%로 그 자금을 조달하고 한다 했을 때, 은행에서는 4%의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거기서 은행에 기타 여러 가지 은행 운영 비용을 차감을 해야겠죠. 차감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3%라고 칩시다. 3%를 뺀 나머지를 은행에 예금을 맡기신 예금자분들한테 주는데 그게 이제 1%밖에 못 준다는 거죠.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렇죠. 자, 근데 전단체라는 것은 이 은행처럼 내가 고객이 은행이라는 이런 커다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마진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지는. 은행처럼 중간 단계가 없다. 개인이 직접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4%로 기업이 조달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중개하는 수수료를 좀 떼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뭐 증권사가 먹는 수수료일 수도 있고, 또 증권사 말고도 뭐 금융결제원이 먹는 수수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단계 사람들이 좀 1%를 먹는다 치더라도 여기보다 당연히 적겠죠. 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거는 그냥 중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개만. 예. 기업체가 기업체가 돈이 필요해서 뭔가 발행하려고 한다? 그냥 전자로 만들어진, 전산으로, 여기 보면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금융결제원이 발행하든 누가 발행해. 그걸 이제 증권사 통해서 뿌려. 그럼 개인들이 그거 보고, 아, 나 저 회사에 투자할래? 저 회사에 걸래? 투자해.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유통마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은행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3%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회사가 발행한 어떤 그 자금 조달 수단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아요.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 자금들이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쪽으로 전자당기세처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돈이 몰리다 보니까 발행액이 이렇게 커진 거고, 또 거액자산가, 강남의 부자들이라 표현되는 거액자산가들도 이천단체에 자금이 몰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셔서 은행보다 항상 이자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고객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요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은행에다 예금을 맡겼을 뿐이죠. 즉 다시 말하면 기업체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이 기업체한테 돈을 띠낄 것이냐 말 거냐는 책임은 은행이 지기 때문에 고객은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직접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채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마찬가지니까, 이 기업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 돈은 못 받는 겁니다. 중간에 뭐 증권회사가 책임지죠? 아닙니다. 증권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권사는 그냥 중개만 해줄 겁니다. 중개만 해주고 약간의 마진만 수수료로 떼어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는 거죠. 대신 개인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는 판단할 필요 없죠. 은행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대가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판단하는 게 어렵냐?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걸 줄 알아야 돼요. CP 또는 채권 등급이 신용 등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신용 등급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CP라는 것은 이제 단기 자금이거든요. 이 전단체도 여기 속해요. CP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그 채권이라고 하시는 회사채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이걸 또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기라고 표현되는 회사채에서 발에서의 신용 등급은 AA, 뭐 트리플 A라고 해요. 또는 AA, 또는 더블 A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0,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AA라 하더라도 플러스가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다시 세분화한 거예요. 다음에 A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A가 하나냐, A가 둘이냐, A가 세 개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A가 많은 것은 세 개짜리는 제일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데, 그리고 이게 떨어질수록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삼성전자보다 못한 회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건 신용평가 기관에서 정의한 어떤 그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 A 정도 되면 원리금 지급 능력이 우수하지만 약간 상위 등급보다, 요 위에 등급보다는 경제 여건 및 환경 약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편이 있음. 이걸 A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회사가 뭐 GS건설, 대림산업, 대한항공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2009년 5월달 자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조사하려고 뽑아놓은 거 있는데 제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따른 게 이제 BBB죠. B도 이제 B가 3개냐, B가 2개냐.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단기 사채를 투자할 때는 최소한 B가 3개 있는 거 이상만 합니다. 그걸 이제 적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적격이라는데, 이 B도 이제 플러스가 있고,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그대로 세거나 합니다. 근데 회사채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저희 전자단기 사채 C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여기 A는 다 A1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가 2개 이상은 다 A1, 그다음에 A가 하나짜리는 A2, 그리고 B가 3개짜리, 이게 트리플 B짜리를 A3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전자단기 사채, CP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말 표현도 좀 달라요. 여기서 보면 BBB 이상의 채권이지만 원리금 지급 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 등급에 비해서 경제 여건 및 환경 여건에 따라서 경제 원리금 지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보통 이제 1년 이상의 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되게 3개월 단위니까 적기 상환 능력이 양호하며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여림 이렇게 나오죠. 말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요 정도 드는 상환 능력이 있다. 안정성도 양호하다. 그 신용평가기관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단기 사채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신용등급이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먼저 제일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그 회사가 안전한가, 그걸 보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용등급을 꼭 보셔야 되고,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려는 전자단기 사채에 그 회사가 신용등급이 얼마인가, 그걸 보셔야 되고, A3 이상만 하시라. 요 밑으로는 하지 마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 기준에는 트리플 B 이상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싶다. 자, 최근 10년간 신용등급별 부도율, 그러니까 얼마나 부도가 났느냐, 이렇게 이제 한국신용평가기관에서 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자료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 자료인데, 뭐 지금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쓰던 자료를 쓰겠습니다. 2002년에서 2011년도까지 매번 이렇게 본 거예요. 신용 등급별로 부도가 몇 건인가 나는가. 이게 보시면 신용 등급 부업체 수 286개 업체, 그러니까 관찰을 한 286개 업체 요 등급별로 거기서 몇 개나 부도가 났느냐,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려는 것은 대부분 요거 채권 기준으로 BBB 이상이거든요. BBB 밑에 B가 2개짜리 요건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최소한 B가 3개짜리 이상만 하셔야 돼요. 요 밑에 하지 마시고, 아무리 금리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 BBB 3개 이상짜리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는데, 부도가 없죠. 부도율이. 없어요. 없죠. 몇 년간? 5년간. 그렇죠. 다음에 딱 2007년, 2008년 되면서 딱 이때 한 번 나옵니다. 부도세 한 건. 2011년도 또 한 건. 거의 이제 10년간 봤을 때 확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뭐 1.5%, 2.9%. 자, 그러면 일단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부도율이 굉장히 확률이 적다. 이제 그거 먼저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능은 아니죠.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주가를 봐야 되는데, 왜 주가를 봐야 되냐면은, 그 회사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개인들은. 그리고 요 신용 등급도 좀 과거의 신용평가 기관이 책정한 그 등급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아니라 한국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를 하는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월이 있거든요. 그 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시점에서는 요 신용 등급을 하고 난 뒤에 몇 개월이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몇 개월 흘렀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뭐가 막 꼬이고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요 신용 등급에 안 나타난 겁니다.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과거 수치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이 주가 차트입니다. 자,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에 반영되면 그나마 낫고 뉴스에 반영이 안 된 것도 많겠죠. 뭐 내부자 정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 회사에 좀 안 좋은 기사를 안 좋은 것을 누가 신문 기사에 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안 좋은 기사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그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미리 팔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 뭐 가까운 사람부터 주식을 팔겠죠. 만약에 그 회사가 안 좋은 거,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를 볼게요. 두산이라는 회사가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차트를 보니까 두산이 그때 이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이 아까 말한 그런 전자단기사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두산이 발행한 전기자산기사채를 예를 들면 소개를 받았어요. 연 3% 또는 뭐연 4%, 연 3%짜리 칩시다. 3개월. 봤으면 내가 이 두산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죠. 예, 누가 결정해 주진 않죠.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용등급을 딱 보는 겁니다. 신용등급을 봤더니 채권 기준은 BBB 이상이다. 오케이. 그럼 일단 안심. 두 번째 주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주가 차트가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러면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보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면 이 구간에 만약에 두산 거를 제안해 봤더니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두산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두산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는 이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 내지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두산에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요 기간에는 요 화살표 기간에는 허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왜?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보고 그 회사의 내부에 지금부터 더 악화될 상황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두산중공업이네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요 기간, 그러니까 2020년도 뭐 여기 5월 달부터 뭐 4월 달, 3월 달부터 칠까요? 여기서부터 2020년도 12월까지는 주가가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가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3개월, 6개월 뒤에 크게 나빠지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냥 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 보면 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그 회사가 안 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망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돈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그쵸? 어, 4개월 뒤에 망하는 거 나하고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3개월째 이미 돈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3개월 뒤에 그 회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안 망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좋다. 3개월 뒤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겠군.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더라. 두산권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두산중공 전자단기사채를 하라고 누가 권유를 받았다면 이때는 조심을 해야죠. 조심을 해서 이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계속 떨어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굉장히 그 회사가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는 이런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먹히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대형주급에 해당되는 종목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잡주 그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데 전단체인데 차트가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투자한다? 그건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회사에 바로 변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뭐 코스피 200주에 해당하는 종목이든지 우리가 좀 알만한 회사들이 차트 모습이 이럴 때는 이렇다. 그리고 또 이제 더 해야 될 것이 뉴스도 한번 검색을 해봐야죠. 이 회사에 어떤 뭐 악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건겠지만 신용평가에서는 어떻게 이 회사를 봤는가,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도 신용평가석인도 같이 참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신용평가서도 봐야죠. 뉴스도 검색해야 되죠. 차트도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이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서를 보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검토를 해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판단이 된다면 내가 그 판단을 내려서 괜찮다 싶으면 이 전단체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또는 전단체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돈이 이 기업체한테 돈을 3개월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가 이자를 쳐서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돈을 기업체한테 빌려준다. 대신 그 기업체가 망할 기업체인지 3개월 안에 망하지 않을 기업체인지 그것만 내가 잘 분석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요령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BBB 이상에서는 거의 부도가 안 났다더라. 통계도 믿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단체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금융기관에서는 안정적 보수적 성향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쪽 주식시장 또는 뭐 그쪽 시장과는 완전히 이제 대비된 이쪽에 굉장히 안정된 시장인데 이쪽에도 지금 작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안 나와가지고 대기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전단체를 조금 더 아니 저 하다 보면 뭐 매입 확약, 매입 약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용어가 뭐 A, B, C, P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전단체를 하면서 또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전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단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가면 보통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가냐면은 어떤 회사 전단체, 뭐 신용등급 또 발행일 만기일, 그래서 기간 얼마, 다음에 이율 몇 프로, 또 모집하는 금액 얼마,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행동을 빨리빨리 이제 하셔야 이러한 금융상품에 내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모르거나 좀 궁금한 것은 한번 질문을 주시도록 하고, 제일 좋은 것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기업체 자금 담당 그 이사님하고도 해봤는데 말로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데 딱 한번 해보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딱 해보니까 그래서 딱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